외워도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1과목 5강 백선의 41번부터 100번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강에서는 중요하죠. 101번부터 111번까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11문제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41번부터 60번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AI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암기 팁도 챗 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은 여러분한테 바로 동영상 아래 카카오톡 암기 팁 단톡방, 그 다음에 YTT 스토리텔링 손해평가 사인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파일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면 노트북 LM이죠. 노트북 LM인데 노트북 LM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노트북 LM을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무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왜 그런지 요금제하고 차이에 대해서 잠시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트북 사용해 보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올렸단 말이죠. 올려서 찾아보기 쉽게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1번 30번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요처럼 AI가 강의한 서로 주고받으면서 푸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AI의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좀 탁월하다. 이동 시에도 스마트폰이나 저녁에 좀 심심할 때 들어보면 재미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41번부터 50번인데 이제 올려보려고 딱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카드나 이런 부분들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10초 이내에 탁 해서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디오 오버뷰라고 해서 AI가 서로 주고받는 쉽게 설명하는 이걸 클릭을 해서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문자가 뜨죠. 이렇게 경고표시가 뜹니다. 1일 하루에 AI 오디오 오버뷰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 기능이 아주 탁월한데 돈 주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업그레이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하면 지금은 업그레이드 하면 요금제가 5,500원 두 달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1,000원이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커피값 한 잔으로 노트북 AI 노트북 LM에게 주면서 듣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가입을 하긴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그죠? 그래서 청구 예정 금액이 5,500원이고 그 다음에 4월 3일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는 11,000원이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 해서 정기 결제를 하겠다 부분이고 카드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정기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결제가 이제 되겠죠. 여러분들도 선택의 하루 다음날 이렇게 할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한도가 떴을 때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선에 41분 50분 불러서 오비부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 클릭을 해보면 그죠? 이제 생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도 없이 조금 용량이 좀 커서 내가 다 들으려고 하면 기다렸다가 뭐 해도 되겠죠. 하루에 뭐 생성할 수 있는 게 한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이렇게 뭐 10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놓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올린 파일을 보면서 이 AI가
어떻게 쉽게 구성할 것인가 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돼 있단 말이죠. 21분부터 30분이다. 뭐 이런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이미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누르면 되죠. 파란색이 재생이다 해서 이것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기간에 이 친구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보면 백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많은 분량은 이렇게 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아래 한글에서 작업에 들어가서 PDF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냥 파일만 올려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강의할 때 보면 강의 내용은 교재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2025년도 교재에 대해서 강의했던 이런 부분들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더라도 학원과 유튜브 그 다음에 교재 이런 내용들이 다 페이지 수도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주실 때는 어떤 교재 몇 페이지다 하고 줘야 제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41번 문제 41번 문제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죠. 그래서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이냐 비가림 과수 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용어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내용이다. 내용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죠. 답만 나오네 그죠? 여러분 찾아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를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수학전 종합위험 과시손해보장 방식의 보험기간에 관련된 거다. 중요하죠. 뭐 이듬해 이런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보장 종료가 언젠데 하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15점 정도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주요 품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80% 정도만 알아맞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분 점수가 인정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5년도 추가 품목에서 수학기 종료 이게 시험 나왔죠. 이처럼 확정되고 난 뒤에 2026년도 추가 품목에 대해서 뭐 보험 기간이 언제다 이렇게 하셔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 한 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45번, 그 다음에 과수작물 위험 방지 품목 중 나무손해보장 특별하게 가입할 수 없는 품목, 두릅과 블루베리가 작년에 추가되었죠. 이렇게 해서 아마 갖고 계신 분 중에서는 여기 추가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언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보장,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는 그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별하잖아요. 그죠? 과수작물 종합위험 방식에서 조수의 부보장과 수확기 부보장 및 농작물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각각 쓰라. 그래서 조수의 부보장을 할 수 있는 품목은 오직 호두다. 수확기의 부보장은 복분자다. 왜냐하면 수확기의 보장을 안 해주는 부분은 잘 짓물러지는 오디는 아예 상품이 없습니다. 그죠? 보장을 주지 않지만 복분자는 그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에 대해 고민이 생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학기에 부보장 해주면 보험료 할인을 대폭 해주는 품목이 복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보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 농작물 보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포도, 참다래, 대추, 포대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비가림 시설이죠. 이거는 비가림 시설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 시설만 가입이 가능하고 농작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작물 부부정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농작물 가입을 안 하고 시설을 가입하는 거죠. 시설 가입에 대한 부부정하면 농작물로 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수의 부부정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호주에 관련된 이 부분은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벼품목에서 병해충 특약 가입 보장한 병충해 7가지 쓰라는 문제는 좀 2번 출제가 되었고 또 다르게 부분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상한다 안 한다는 병충해 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세. 그래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세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하다가 막히면 챗GPT한테 질문을 하세요. 백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9번 이것도 전부 다 시기와 종기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80% 이상 알아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보험료의 환급에 관한 건 중요하죠. 이거는 중요하다. 이 부분은 통째로 통암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수학 논작물 종합위험 방식 수학 감소보장 벼 품목에서 이양 직파 불능보장과 이거 제2양 재직파 보장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중요하죠.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지급 사유 계산식은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암기하라 라고 강의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불능보장의 지급 사유 분질미는 70%. 그 다음에 변환 재현율이 65%.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사료용 배일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것은 2가지죠. 자기 보장 비율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거기다 월에 대해서 5월, 6월, 7월, 8월에 따라서 빨리 8월이 되면 100% 다 주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게 주고 끝내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면 농가에서는 빠르게 보험금 받고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이렇게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서 경과비 다른 품목은 조사료용병하고 사료용 옥수수가 있죠. 사료용 옥수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병충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모두 쓰라. 잘 읽어야 되죠. 밭작물이 있으니까 고추와 감자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삼품목, 폭설부터 폭염 이런 부분들은 적과전 합품목 다르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은 언제든지 괄호넣기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6번 인삼정부 해가림 시설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것.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요한 내용으로 뽑아놨습니다. 57번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시기와 종기 월별로 이렇게 쭉 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밭작물의 보온기간 정시기로부터 며칠 이것도 중요하게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정 작물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이죠. 인삼의 1형과 2형 1형과 2형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재가 바뀌고 난 뒤에 확정적으로 했을 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번 보험가입 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라. 이렇게 해서 표가 이렇게 할 때 잘 안 보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자꾸 책을 찾는 연습도 중요하다. 인삼품의 해가림 시설에 따른 감가상각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중요하죠.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63번 인삼품의 해가림 시설의 설치 시기와 감가상각 중요하죠. 그래서 111번까지 문제는 다 중요한 것 위주로 되어 있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 마늘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품목은 밭작물 중 마늘이 최고 단연 1위죠. 마늘의 재파종보험금, 마늘의 인수 제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왜? 주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재파종 보장의 지급 사유, 계산식, 표준 출현 피해율, 양배추의 재정식 보장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66번. 자, 생산의 보장 포장물에 고추, 브로콜리 품목이 적용되는 자기부담 선택의 기준.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부담 비율은 적길 하려고 하죠. 그래서 3% 행위에 대해서 있다. 최근 2년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다.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계약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이 자연재해나 조소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쓰라 하는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치기죠. 구치기, 구조체. 구조체가 넘어졌을 때 폭설로 인해서 무너지고 시설이 망가지면서 바로 작물에 피해 입어서 해주죠. 그런데 구치기, 그 다음 70% 이상 일 때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왜 그런가는 땅하고 관련이 있다. 땅, 콘크리트가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했고, 구치기, 기상청 이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치기조, 조수에. 그래서 암기팁은 구치기조.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버섯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과 함께 모두 쓰라. 그래서 느타리 버섯은 양다리를 걸친다. 양다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다리. 리자로 끝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용어 중에서. 양다리니까 균상과 병재배를 다 할 수 있고, 표고는 원목 재배와 톱밥 배지, 새송잎은 맥주 3병, 그 다음에 균상 재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9번. 원예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가입 금액 중요하죠. 최소, 최대. 최소를 쓰라. 최대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얼마? 50%, 100%. 이 부분은 중요하다. 70번. 버섯 가입금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71번. 그죠? 보험가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 보험금 계산식과 지급금액.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계산하는 문제가 바로 나오죠. 72번. 자기부담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는 대부분 물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로 넣기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계산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고버섯 확장남보 특별 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치기다, 치기. 치기다, 치기. 치기는 구치기조에서 치기다, 치기. 구는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거죠. 표고버섯은 왜 그런가 하면 이 표고버섯이 원목에다가 땅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죠? 땅에서 영향을 받고 나머지 버섯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구분해서 알아준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번. 원예시설 및 시설 작물 계약의 소멸에 관한 씁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게 문제 나온다고 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농업수익 감소 보장과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보험금 계산식이다. 요거는 초기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언젠가는 쓰라는 문제보다는 조건을 주고 풀어내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7번. 콩의 기준가격과 산출. 콩에 대해서 농업수익 안정보험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수확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할 일이 많아졌다. 특히 벼품목이 들어오면서 벼품목이 전국적으로 다 확대되면 우리 일이 지금보다도 약 20% 정도 이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좀 더 단순화됐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셔도 됩니다. 78번. 가격 조항 중요하죠. 79번. 과수의 보험가입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단골 손님이죠. 80페이지 80번 문제. 논작물의 보험가액 기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를 통해서 문제 내고 고민했다가 답하고 하는 노트북 LM을 통해서 완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81번 계약 인수 보험가액 기준 이것도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알겠죠? 찾아서 좀 쓰기를 바랍니다. 82번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83번 그 다음에 수령한 나무에 대한 인수제한. 인수제한은 요즘 트렌드가 15점이 나옵니다. 그죠? 거의 나온다고 보고 인수제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스토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안 외워지는 것만 챗GPT를 통해서 암기 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하자. 86페이지 86번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암기할 게 많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번 밭작물 품목 인수제한 부분. 인수제한 나옵니다. 이거는 인수제한 나오고 특히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본문 강의할 때는 이것을 아이디어를 최대한 해서 저도 챗GPT를 물어서 그 중에 좋은 거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도 좋은 것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몰리면 작년까지는 단톡방 운영을 직접 우리가 막 참여해서 했는데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챗GPT를 통해서 사람마다 답을 달리 얻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으면 챗GPT한테 제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8번 원예시설 버섯작물의 인수제한 목적물 전부 다 인수제한이죠. 그 다음에 89편은 가축재보험의 정부 지원 범위 이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자는 돈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90페이지도 소품목에 보상하는 손해는 뭐다 해서 제가 본문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골골골부터 해서 부마산 급유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 주길 바랍니다. 91번 문제 돼지 부분 그렇죠. 지금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소, 돼지,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소, 돼지와 동일하게 기타 가축은 소와 동일하게 보시고 한번 봐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92번 가축재보험의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 부분도 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2차 1과목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돼지 부분 특약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뜨개질한다 라고 했죠. 로타 양이 뜨개질한다. 패딩을 이렇게 해서 풀네임으로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4번도 중요하죠. 94번도 중요하다. 94번 긴급도축을 보상하는 가축의 종류와 그 사유를 모두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기타 가축의 사습량 이거는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5번 그 다음에 수확량 잔여 비율은 꼭 알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게 숫자가 나온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블루베리도 이렇게 수확 개시 이전에는 1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다라고 알아두시고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블루베리는 30일이다. 그 다음 온주밀감은 이게 계산이 틀렸죠. 계산이 틀렸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죠. 근데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소점 셋째짜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유일하게 온주밀감 주어질 확률이 거의 90%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혹시나 해서 이 수치를 잔존 비율은 한번 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복분자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거는 하나로 다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6번, 그 다음에 97번, 그죠? 요 구격, 밀, 보리, 길이 품목은 50 곱하기 5cm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98번 문제, 99번 문제, 요거 안 나왔습니다. 노지의 수학량조사 수학 적기 337 박수죠. 수박은 역시 337 박수로서 끝난다. 박수는 손바닥이죠. 손가락의 개수가 5니까 337에 3에서 7이 되기 위해서는 4가 와야 되겠죠. 손바닥 5, 45. 그래서 고가루 바지 후 또는 착가 후 35일에서 45일. 요것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 및 마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의 조사 방법에서 일항폭이 2m 미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바짝보면서 안녕하세요 할 때 5주 이상은 다 알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일항폭이 크다 이거지. 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그 부분에서 그죠. 3주 이상입니다. 크니까 이게 6주 아니냐? 아닙니다. 3주입니다. 왜냐하면 일항폭이 클 때와 작을 때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쭉 심을 거란 말이죠. 식물체가 있단 말이죠. 한번 그려보면 알겠죠. 일항폭이 넓으면 이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같은 일대는 9개 되겠죠. 요거는 적게 5주 이상이니까 요거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이상이니까 요거 일대 3, 5, 15 15주가 되겠죠. 15주가 된다. 근데 폭이 넓어버리면 하나 둘 세 주만 해도 이 심는 게 넓으니까 5주까지 되기 때문에 작지만 일항 길이의 3주 이상만 해도 15주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00번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로 바로 점수를 또 획득하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101번부터 111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